안녕하세요. 김택준 변호사와 함께하는 조선시대 사건 사고 첫 회입니다. 네. 오늘의 취지는 조선시대 수많은 기록 중에서 이제 재판이라든가 사건 사고에 대한 판결을 변호사님을 모시고 현대적인 관점에서 한번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스트리밍 때 또 다른 분들이 이 코너 제목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그냥 간단한 게 제일 또 익숙할 것 같아서 정말 심플하게 조선시대 사건 사고, 김택준 변호사와 함께하는 조선시대 사건 사고, 이런 식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변호사님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이제 일요일날 스트리밍 때 잠깐 이제 소개해 드렸다시피 김택준 변호사이고요. 서울지방변호사의 소속이고, 저는 법무법인 정엔 파트너스라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인 이름은 검색해보시면 어떤 요 근래 핫했던 연예인 관련 사건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상태고요. 박사님과는 2018년 9월부터 오프라인 강의를 함께 하면서 인연을 맺었는데, 그게 더 발전이 돼서 이렇게 입문채널 휴에 한 코너를 담당하고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 가져주시면 계속 이 코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프라인 강의 참석해 주시는 분 중에 이제 뭐 다양한 직업과 성격의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을 앞으로 게스트로 모시고, 참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게스트 모집을 했었는데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 게스트 모집한 분들도 이제 한 번씩 초빙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참아주시고. 그런데 이제 여러 직업 중에서 변호사님을 택한 건 조선실록의 한 몇 분의 1은 다 재판 기록이에요. 세금 걷는 얘기, 국방 얘기, 뭐 정치 얘기 아니면 사건 사고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은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아서 모시고 같이 앞으로 시리즈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건은 세종실록에 있는 사건 하나를 골랐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세종 8년 4월에 몇 명이, 이게 뭐 산호도 있고 뭐 천민도 있고 일반 백성도 있는데, 몇 명이 작당을 해서 나부로 이제 가짜 은을 만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서울에 오는 길목에다가 일부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죽잖아요. 죽어서 자기가 먹고 튀기 전에 갑자기 막 이렇게 나타나요. 뭐 잃어버렸는데, 그러고. 이거 내 건데? 예, 그러면 사람이 되게 순진하니까 이거냐고 주거든. 그러면, 이거 고마운데, 이걸 저기 너무 고마운데, 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요즘하고 달랐어. 요즘 같으면 카드도 있고 돈도 있는데, 옛날에는 세종 때가 되면 돈이 있긴 있는데 거의 안 쓰니까 돈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물건으로 갚아야 되는데, 뭐 물건 안 갖고 있으면 갚을 게 없어요. 그렇다고 은을 뭐 어떻게 떼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막 미안한 척 해요. 그럼 이때 누가 탁 나타나서 이제 바람을 잡죠. 이거 당신이 한번 잃어버렸으니까 당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 저 사람이 지금 돌려줘. 2, 3, 7,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까 팔아. 파는데 시가를 따지지 말고 저 사람 지금 있는 돈 그냥 다 받고 그냥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은인데 저 사람이 10만 원 밖에 없다 그러면 10만 원 받고 줘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10만 원짜리 값어치도 안 되는, 그렇죠, 납덩이였던 거고. 네. 그러다 얘들이 때 걸려요. 그래서 형량이 뭐냐면 곤장 100대에 수군역에 충당한다. 그리고 가사는 관청에서 몰수한다. 단 주범하고 종범은 형량이 달라서 종범은 곤장을 치게 하고 차등 있게 했다. 근데 이걸 어떤 형을 때렸는지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조선시대 길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아니 무슨 판결문이 말이야. 주범은 얼마를 때렸으면 종범은 얼마 때렸다 이렇게 적어놔야지. 차등 있게 처벌했다, 알아서 처벌했다, 뭐 이래버리니까. 일단 요즘도 이런 사기 사건은 많죠. 뭐 사기 자체가 많은 세상이니까요. 네. 우리나라가 사기가 많다면서요. 아무래도 형량이 또 적으니까요. 뭐 사실 수백억대 폰지 사기 같은 걸 해도 뭐 15년, 20년 넘기 힘든 상황이고. 근데 요즘은 이제 고급 사기가 많아지고 이런 사기는 요즘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식의 물건 파는 사기야 사실은 뭐 차액이 얼마나 남겠어요. 이때야 요즘이야 차라리 투자 사기니 유사 수신행이라고 하죠. 그래야지 몇백억씩 몇 조 단위로, 어떤 때는 조 단위로 몇천억 이렇게라도 크게 튀고 터트리고 뭐 잡혀가서 한 20년 살다 나오고 뭐 이런 거지.
이 시절에 지금 세종실록 사건 같은 경우로는 진짜 자범 중에 자범 차라리 절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수준이니까요. 근데 요즘에 이런 거 없는데 요즘엔 이런 거 있었어요. 저도 한 3번 만났던 것 같아. 한 10년 전에 그때 신문에도 나온 유명한 많이 했던 사기인데 길 가다 보면 아니면 저 버스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끔 어떤 분이 와갖고 회 드실 줄 아세요? 뭐 그러면서 자기가 그 호텔에 납품하던 뭐 회인데 얘들이 계산을 잘못해갖고 한 상자가 남았다. 이거 뭐 한 개 몇십만 원짜리인데 몇만 원에 뭐 만 원. 나한테는 이게 모피 한 번 왔었고 회는 한 서너 번, 지금 생각하니까 더 왔어. 서너 번 왔었는데 그러고 이제 싼 거를 이제 그렇게 파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에 판다. 뭐 밍크 코트 뭐 납품 남은 거 판다. 막 이래서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건 걸리면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결국 형량을 따지려면 이제 전체 피해 금액이나 이 사람이 편취한 액수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수준으로 했을 때 과연 얼만큼 그 사람이 이렇게 액수가 많이 남았을까 싶어서요. 요즘 액수가 중요한가요? 액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기 같은 범죄는 5억 원 이상 편취액이면 이제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더 이제 가중처벌되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50억 넘으면 또 그 안에서도 더 가중이 되고 이런 의미고요. 액수가 되게 중요하군요. 사건은 그러니까 사기를 친 것도 범죄지만 네. 액수가 중요하다. 네. 액수가 낮으면 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면 이제 아마 경찰에서 수사할 때 저 100만 원 좀 빨리 갚고 저기 하시라고 경찰관께서 그러시면 만약 이제 뭐 전과가 있고 이런 사람이면 어쨌든 재판으로 넘기겠지만 전과 없이 초범이고 뭐 말 그대로 100만 원을 편취했으나 거의 일부라도 얼마 정도 갚고 하면 예를 들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정도로 내려줄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진짜 결국 검사님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죠.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 형을 때리는 것도 양형 기준이 있는데 네. 이거는 대명률을 의존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경국대전에 대명률하고 다른 거 우리나라만 있는 거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대체로 대명률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근데 대명률 기준으로 보면은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기로 타인의 재물을 취한 자는 액수를 계산해서 한다. 이건 똑같네. 네. 액수에 그러니까 얼마나 액수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차등한다. 한다. 다만 그건 없어요. 얼마 넘어가면 더 세게 때린다. 이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액을 계산하는 거는 절도랑 똑같이 한다.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은 이제 재산 범죄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작물, 손괴, 권리행사, 방해죄 이런 식으로 재산에 대한 범죄를 나눠져 있는데 횡령하고 배임은 서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이 똑같은데 나머지는 이제 절도, 강도니는 다 죄마다 다릅니다. 죄질이 다르니까. 여기는 이제 대명률은 절도를 기초로 해서 절도 사기도 되고 절도에 준해서 또 그렇죠. 법정형이 있고 법정형이니까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훔친 거랑 네. 100만 원어치 사기쳐 간 거랑 그 형은 똑같다는 거죠.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5억어치 절도를 어떻게 해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열차 옛날에 무슨 경계에서 열차 터는 수준 아니면 그러니까 현대하고 옛날이 다른 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은 사람 생각은 똑같은데 옛날에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 이런 게 없는 게 네. 저도 잘못 알았는 게 옛날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지하거나 관용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옛날에는 사기를 치나 절도를 하나 가져갈 돈이 똑같은 거야. 그랬죠. 근데 솔직히 5억짜리 절도를 뭐 이렇게 뭐 정말 무슨 왕비의 목걸이 훔치기 전에 5억짜리 절도가 어딨어요. 그러니 사기는 끝이 없잖아요. 금융사기 같은 건 액수가 하나 무으면 이제 뭐 그렇죠.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조단위도 나올 수 그렇지. 있는 거. 현대는 그러니까 현대는 경제가 자체가 달라졌고 금융 시스템이 달라지니까 사기 범죄로 가져갈 수 있는 액이 달라진 거군요. 그러니까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이라는 게 생긴 거야. 네. 옛날에는 훔치나 사기치나 가져갈 돈이 뻔하니까 그게 없는 거고. 근데 옛날이라고 해도 뭐 유럽에서 무역이 발달하고 이런 시절에는 이제 뭔가 뭐 선화증권 이런 걸로 또 사기치고 이럴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애들은 되게 뒷거지 칼 맞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생각 건 제가 안 알아봤는데 유럽도 왜 그 저기 엘리자베스 때 전 유럽을 공항으로 뭐 몰아넣는 사기꾼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 그때 이제 환호음도 돌고 다 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크게 쳐봤자 뭐 장백을 안 넘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도 실제 얼마를 정말 요 사건만 있는지 다른 게 있어서 잡혀와서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여러 번 했다라는 건 있어. 그래서 권장백이란 제일 높은 예, 제일 높은 거죠. 신체형 중에서는 제일 높은 거고 이제 죽이는 거 아닌 다음에는 유형 제일 높은 게 사형 그 밑에가 유배 그다음 도형 그러니까 노역형이나 군에 충당하는 건데 도둑질 가지고는 그러니까 강도는 사형이 가는데 네. 도둑질 가지고는 이게 아무리 봐도 이상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이 들고 갈 수 있는 물건 수준이니까 그 저기 가중 처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뭐 왕궁에 들어가서 왕관을 훔쳤다 그러면 그거야 뭐 저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떤 형태로도 예. 이제 그리고 유럽도 이렇게 저기 큰 액수를 하면 그냥 등에 칼 맞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잡이 처벌이 있어요. 대명률에 보면 물건 살 때 옆에서 상인하고 짜고 바람잡이 하면은 장 8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액수에 따라 장 100인데 한 등 낮춰주는 거예요. 80으로. 이게 또 웃겨. 얘는 처음부터 짜네요. 얘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함께. 시작부터. 이거 싼 거예요. 이거 이태리 가면 5천만 원짜리 뭐 근데 이거 한국에서 이거 50만 원에 사면 거저입니다. 뭐 이렇게 바람 잡는 거. 근데 이거 진짜 이런 사람 있나 봐. 짠 게 아니고 타인이 매매할 때 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흥정을 걸어서 해준 거야. 그리고는 얘가 이제 사극가니까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 가서 야 내 덕에 너 100만 원짜리 200에 팔았으니까 나한테 한 20만 원이라도 줘라. 그러면 이것 때부터 범죄예요. 그래서 이건 좀 낮습니다. 태 40. 그 회초리 같은 거죠? 태가. 회초리가 좀 얇은 거, 회초리까지는 아니고 얇은 건데 그래도 40대 맞으면 아파요. 그리고 이거 때리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이 전문가가 때리면요, 이 저기 볼펜 정도 굵기 되는 거로 한 5대 맞아도 쓰러져요. 이거 맨날 치는 애들은 실력이 있었을 테니까 거의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했을 것 같아. 싱가포르인가 어디 태형 있는 나라 보면 맞아. 하는 거 보면 딱 의사까지 대동해서 걔들 몽둥이가 안 크죠. 네. 그게 아마 태형 몽 수준이니까. 근데 요즘에도 이런 법이 있을까요? 타인한테 바람잡이하고 살해를 받았다. 죄일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짰으니까 이제 공범이라는 거죠. 사실은 공범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공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공범보다는 이제 형법상의 공범은 크게 광의의 공범으로 따지면 공동 정범이냐, 교사범이냐, 방조범이냐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공범에 흔히 관념적으로 맞는 거는 방조범. 딱 뭐 느낌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시작부터 같이 짜고 계획하고 한 거니까 공동 정범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기치는 사람은 이제 문제는 여기서 상인이 정범이라면 같이 짠 사람은 이제 공동 정범으로서 똑같은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이제 대등하게 사실은 처벌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둑질할 때 누구는 들어가서 터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도망 나왔을 때 어떤 하기 위해서 뭐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다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다 공동 정범이라고 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거니까 동일한 대등한 선에서 처벌을 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상인과 짜고 바람잡이를 했다 그래도 시작부터 계획 단계에서 이 사람은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거고 상인은 이제 직접 물건을 파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건 누가 이득을 더 많이 취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공동 정범 같은 이제 대등하게 사실 아까 본 것처럼 곤장 100을 맞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처벌한다. 네. 아니 근데 잠깐. 그러면 지금 그게 범죄가 될까요? 만약에 진짜 물건 파는데 핸드백 사는데 뭐 무슨 브랜드다. 브랜드까지는 아는데 이게 얼마일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거 예를 들면 뭐 프라다인데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프라다인데 뭐 1억짜리입니다. 라고 옆에서 바람을 막 넣었어. 그래가지고 뭐 무지하게 싸게 팔아요. 그래갖고 뭐 1,000만 원에 팔았어. 이거 요즘에 이렇게 하면 범죄예요? 근데 이제 그 원래 가격이 이제 원래는 근데 물론 과장은 한 거지만 1억짜리라고 했지만 원가도 비슷하게 파는 원가 거잖아. 가면 사실은 그거는 범죄는 아닐 것 같고 좀 도의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이제 과대 그렇지. 광고의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프라다가 아닌데 가짜를 프라다라고 그러고 팔았다면 범죄인데 1,000만 원짜리를 1억이라고 막 바람 잡아갖고 1,000만 원에 팔았어. 이거 범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은. 요런 것보다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흔히 분양 이제 상가나 우리가 아파트거 단지를 살 때 이제 대부분 분양 광고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다 좋은 얘기 많이 써있죠. 조망권도 보장되고 뭐 몇 호선 지하철도 개통되고 뭐 이런 문제인데 막상 들어갔더니 옆에 또 어떤 단지가 생겨서 조망권이 확 베리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은 300m를 그랬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800m다. 이제 그게 과연 이제 그 소비자들이 그걸 구입했을 때 그게 어떤 허위 수준까지 봐서 만약 이게 정말 허위였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수준이 됐으면 사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결국에는 광고를 하는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이제 판단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정황들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거 보면 과거는 확실히 이런 뭐 이걸 비즈니스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상업적인 상업행위, 광고라는 어떤 상업 마인드가 좀 적지 않았나 그 싶어요. 상업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 요즘 세상이 좋네요. 이게 대명률이 정확히 어떻게 돼 있냐면 물건 사려고 하는데 옆에서 싼 걸 비싸다고 하거나 비싼 걸 싼 거다 했으면은 그건 걸려요. 무려 장 80이에요. 그냥 그러면 가격은 제대로 얘기해주면 좋은 물건이 이 정도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고 그냥 물론 실제 판례가 없으니까 뭐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지만 법 규정 자체는 이거 1,000만 원짜리인데 그 2,000만 원짜리인데 싸게 팝니다. 그래서 이게 걸리는 거야.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비즈니스에 대한 관용이 그러니까 많이 아까 같은 높아졌어요. 경우는 뭐 프라다가 1억짜리라고 하면서 1,000만 원짜리 프라다를 팔았으면 이거는 어쨌든 만약 1,000만 원짜리 원래 그거였으면 사기는 어렵겠지만 뭐 민사상으로 내가 이걸 뭐 반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거는 갈 나는 수가 있겠군요. 1억짜리 뭐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게 정말 중요한 어떠한 그런 부분에 계약에 해당이 된다면 근데 그건 자기의 이제 그거를 프라다를 사게 된 동기의 문제니까 사실 또 별로 취소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환불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로 보니까 상행위와 비즈니스 관련된 게 현대인들은 많이 바뀌었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심지어 것 이거 같아요. 명나라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명나라 얘기죠. 근데 조선도 이거를 그대로 썼거든요. 다음에 저기 이 사례가 좀 귀찮은데 그 조선 후기 되면은 이제 상거래 갖고 소송도 많이 걸려요. 그런 거 한번 찾아봐서 이러다 변호사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거. 그런 거 한번 찾아서 요즘 혹시 나중에 이런 거 나오면 한번 나오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의 교훈이 조선시대도 사기 범죄는 있다. 네. 뭐 인간의 욕심이 있는 한 항상 사기는 존재하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사기에 왜 걸려들까요? 오늘 좋은 말씀 한 말씀.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본인의 욕심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사실 사기에 우리가 속는 게 뭐 연 5% 6% 그 수익 보장한다고 해서 사기는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연 20% 이상 하고 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사실은 이렇게 나한테 왜 이렇게 큰 수익을 주지하고 솔깃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문제가 유사수신행위가 되고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쉽게 돈을 벌 수는 없는 게 사실은 진리인 거고 사실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히 이거 수상한 데라는 아마 마음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닐 거야. 아니면 설사 사기라고 알더라도 내가 이거 어차피 사기꾼들 결국 유사수신행위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나 있을 때만 안 터지면 되는 거니까 사실 피해가 없는 거니까 아마 그런 마음들 때문에 결국엔 사기에 걸려들게 되고 또 수상하면 자기 마음속에서 위험 투자는 어느 수준까지만 한다.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만 하는 게 맞지. 수상함에도 불구하고 뭐 집 전세 보증금 빼가면서까지 하게 되면 이제 삶이 더 피폐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 액수가 커질수록 아까 얘기했던 이런 뭐 은 같은 거야 이제 그 얼마 안 될 테니까 사실 피해 금액이 그 사기꾼 한두 명한테 조지면 뭐 얼마라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 몇천억 몇백억 사기가 돼버리면 그 돈은 어딘가에 또 이 사기꾼의 경우에 또 더 큰 사기꾼한테 또 돈이 떼이는 경우도 있고 또 남의 계좌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찾기가 힘드니까 더 이제 사기 규모가 커질수록 본인의 돈을 찾기는 더 어려운 거라고 보입니다.
가끔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 같은 거 뒤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그래갖고는 절대 사기꾼을 이길 수 없대요. 왜? 걔들은 이미 한 발 앞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그러니까 조심을 하기,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얻긴 봐야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이때더라 라는 거는 늘 의식을 해야 되지만, 보이스피싱 수법 100개를 외우고 있어봤자 걸린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말씀하신 게 그 뜻이죠. 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나와서 얘기한 건데 절대 남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사람은 보이스피싱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이 보시고 좀 뭐 많은 아이디어나 의견 주시면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변호사님한테 뭐 질문할 게 있거나 뭐 또 이런 거 있으면 대답 못할 질문은 마시고 네, 사건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기초적인 게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가 또 친절히 코너를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